일이 생기면 섭섭섭섭 조인섭 엄청난 기운이 야!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아, 네. 한 달에 한 번이 빠른 것 같으면서도 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항상 우리 변호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주시는데 오실 때마다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제 가슴을 놀라게 만들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빌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빌런은 새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 생활입니다. 벌써 제목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새 아이 아빠인데 네. 성실한 가장이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이제 5년 차 새 아이의 부모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던 이제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제 남편이 야근과 이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성병에 감염됐다라고 하면서 아내한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막내를 낳고 이제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는데 웬 성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어머.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남편한테 추궁을 하니까 남편은 이제 순순히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부인이 아이들이 3명이나 되니까 이유는 생각은 하지 못하셨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결국 법원은 이제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을 받은 거죠. 아니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 이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혼은 안 하고 이렇게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끝난 거 남편하고는 계속 결혼 생활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 이제 때문에. 네,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이 어린 자녀들을 이제 혼자 키우기가 조금 감당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상대방이 뭐 아예 뭐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면 당연히 이제 재고의 여지가 없겠지만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심정적으로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좀 네.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것이 이제 문자 메시지. 네. 어떤 여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그렇죠. 상간녀 병원 기록? 이런 거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상간녀가 자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추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 내역 이런 거 조회도 해보고 하니까 우리가 전화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전화한 거가 오히려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성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간녀 이제 병원 기록도 조회를 했더니 그 병원 기록에 이제 상간녀가 이제 똑같은 성병이 있는데 남자친구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나의 남편에게 보낸 그 문자 네. 그리고 이 상간녀의 병원 기록 요 네. 두 개만 있어도 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인정을 받아서 상간녀 소송에서 그럼 위자료를 받고 끝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에선 서로 다퉜나요? 그러면 상간녀 쪽에서도? 네,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네. 병원 기록이 이제 드러나고 예. 이제 뭐 통화 내역도 이제 조회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러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다 진술서도 써줬는데 아니다 이제 끝까지 피해자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법적에서 다퉈가지고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상간녀가 끝까지 난 피해자다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네, 인정 네.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 나중에 그 밝혀졌어요. 네. 본인이 상간녀인 게 맞고 네. 본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런 거 위자료에 반영이 안 됩니까? 더 뭐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반영은 됩니다. 그럼 네. 2천만 원 정도면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뭐 2천만 원이 아주 큰 액수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만난 기간이나 이제 부정행위 정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위자료 판결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같은 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상간녀가 자기가 이제 성추행 뭐 이런 거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상대로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다. 그런 근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안 그런 것 그쵸. 같지만. 예, 이 사건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만약에 그랬는데 그게 뭐 무혐의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서로 사귄 게 맞는데 본인이 이제 성폭력 당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고죄. 가 되는 거고 이제 성폭력이 이제 없었던 성폭력을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실형이 나오거든요. 보통 무고죄로 네. 판결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벌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목된 사람이 거짓인데 그렇게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수사기관 받고 하면 사실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렇죠. 게 예, 돼버리죠.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초범이더라도 이제 최소 집행유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일부러 그러니까 몰래 찾아본 게 아니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몰래 찾아보거나 이제 뭐 남편의 핸드폰에 패턴을 풀거나 뭐 이랬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통신매체 이제 관련 이제 법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 정도 나올 수는 있고요. 그럴 때 찾은 그 증거 있잖아요. 네, 어쨌든 네. 내가 불법적으로 네, 그렇게 그렇죠. 몰래 봐서 해서 증거를 찾았어요. 네. 그러면 상간녀 소송에는 인정이 되긴 합니까? 그게? 네. 그 사실 불법 증거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불법 증거는 사용 못 하는 거 그런 아니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불법 증거가 이제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는 형사 사건에서. 네.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완전히 이제 증거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민사에서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간녀 소송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정행위 증거로는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몰래 대화를 녹음한 거, 이제 제3자들의 대화를 이제 몰래 도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법한 증거도 민사에서는 사용 못한다. 약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냥 문자가 띡 와서 보인 거죠. 그렇죠. 뭐 이제 핸드폰 틀어놓고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온 거를 본 거죠.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뭐 증거 같은 거 확보할 때 이혼 소송에 활용하고 싶다. 네.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사실 증거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적인 증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활용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오히려 이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하셔야지 되고, 특히 이제 불법적인 증거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처벌로 다가오는 불법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네요. 네네. 내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불법 증거는 이제 수집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 뭐 굳이 이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법원이나 이제 통해서 뭐 통신 이제 자료 조회나 카톡 로그 기록 조회나 뭐 카드 내역 조회나 아니면은 뭐 CCTV 이런 거 증거 보존 신청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적법한 방법을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님이랑 이 시간을 하면서 이거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드라마 통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장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몰래 미행하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증거 확보해도 돼요? 사실 이제 사진 찍는 거 자체만 가지고 그 막 몰래 따라다니는 게 스토킹이 되느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불법행위 증거 찾을 때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네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거 가지고는 처벌은 안 되고요. 사진 찍는 거 자체는 이제 형사 처벌은 조금 어렵고 다만 초상권 침해는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이 된다고 나온 판결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보통 네. 전화할 때 흥신소 같은데 그렇죠. 저기 좀 뒤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도 돼요? 이제 흥신소도 많은 분들이
심부름센터 불법 아니냐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심부름센터. 하시는데 네, 심부름센터 흥신소가 지금은 불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음. 합법화됐습니다. 다만 이제 흥신소 통해서 불법 녹음을 한다던가, 음. 예, 아니면 흥신소 통해서 뭐 위치 추적 장치를 이제 차량에 부착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흥신소에 맡길 수는 있지만 그 흥신소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불법적이지 않은 걸로 하면 되네요. 그렇죠. 증거를 수집할 예, 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빌런은 누군가요? 네, 두 번째 빌런은 10억 빚으로 맞이한 20년 차 부부의 파국입니다. 이거는 왜 20년 차 부부신데 빚이 많이 생겼을까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고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아주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월급이 많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맨날 돈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의 대출 이자가 점점 높아진다면서 이자를 낮은 곳으로 갈아타겠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제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자가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기는 했는데 거기서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빚, 신용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그게 불어나서 채무가 10억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남편이 부인한테도 신용대출 받아달라. 그래서 알게 된 거고요. 이제 시댁에서 일부를 갚아줬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빚이 한 7억이어서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혼, 특히 이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외도라던가 불륜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이혼한 네. 경우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네. 근데 이혼의 이유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요. 사유 중에 그 중에 경제적인 사유도 상당히 많죠. 그럼요. 예. 그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에 그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를 부인 몰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부인 몰래 해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네, 부인이 문제를 삼지 그건 조금 않았을 생각해 볼 수는, 일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실패한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실패한 분들이 한 번 실패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걸 못 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생활비를 같이 경제 공동체니까 네. 누구 하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 의무를 안 한 경우에도 한번 이혼 사유가 됐었던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출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네. 이것도 상당히 이게 심각한 경제 문제인 거잖아요. 집안에. 네. 요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이제 도박 같은 경우도 그럼요. 이혼 사유가 되는 네, 건데 네.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경우는 그 이제 위자료 판단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고, 근데 이제 위자료가 어떤 경우에 이제 지급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은 법원의 그냥 내부적인 기준일 뿐이지 이제 뭐 법에 명시가 되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이제 최고 액수가 사람 죽었을 때 인정해 주는 게 거의 1억 정도. 네, 근데 이 위자료를 좀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 노소연 관장 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이 인정이 됐었죠. 네, 그건 네. 굉장히 예외적인 그쵸, 사유고요. 굉장히 예, 예외적인 사유죠. 보통의 이혼 사건에서는 이제 3천 내지 아주 많아요, 5천. 그렇군요. 네. 이 가정은 지금 이혼을 한 건가요? 네, 이 가정은 이제 이혼은 했습니다. 보통 앞서 제가 이제 경제 공동체란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가 함께 어쨌든 같이 번 거야. 누가 벌든 한 사람은 또 누군가 집안일을 해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한 사람이 나머지 배우자에게 동의 없이 모르게 이런 식으로 뭐 금융거래나 투자 같은 거 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뭐 사실 부부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별산제라는 게 뭐죠? 따로 네, 따로따로의 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어. 이혼을 할 때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이렇게 다 산정을 한 뒤에 합해서 그걸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이제 남편 거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럼 그거는 가정 공동 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생긴 채무는 아닌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
대상에서 제외는 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다른 채권자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받아서 실패한 채무가 있는데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남는 재산이 전부 다 이제 부인한테 재산 분할로 갈 수가 있겠지만 뭐 10억 부동산에 뭐 거의 뭐 10억의 채무가 있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러면 그거를 재산 분할로 이제 부인한테 뭐 무리한 투자 뭐 동의 안 받은 투자니까 그거 제외하고 다 부인한테 재산 분할 해준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쵸. 재산 예. 분할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재산 분할 금액이 나와도 부인이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정말 큰 채무를 져서 이혼을 네.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도 그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빚에서는 자유로워지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빚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지는 게 맞는데 네네. 빚에서는 자유로워져요. 채권자들이 가만히 안 두는군요. 아니요. 근데 채권자들이 남편 재산에서 다 받아가기 때문에 네. 예, 남편 재산에서 내가 더 받아올 게 없다는 네, 거군요. 그렇죠. 예. 만약에 남편 재산에서 받고 모자랐어요 채권자들이. 그러면 이혼한 부인한테 그건 안 됩니다. 말 못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경제 공동체 부부였다가 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되나.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재산이나 채무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남편의 재산이 어떤 게 있고 또 남편의 채무가 얼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뭐 남편 재산이나 뭐 채무를 조회해서 그제서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로 이제 알게 되시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의 재산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있으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파악을 해놔야 된다. 근데 말 안 하면 어떡해요? 말 안 하면 이제 비상금. 네,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하기가 네, 어렵죠. 소송 전에는. 네. 어찌됐건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좀 파악해두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사실 이 시간은 이게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하게 된 주로 이제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례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저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날 때라던가 사람을 볼 때라던가 또 결혼 생활할 때 저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걸 좀 아시는 좀 계기도 될 것 같고 실제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것인가를 좀 여러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빌런 퇴치법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거짓말은 하지 말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